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윤석열이 내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게 사실 이런 만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능한 가장이 가족들이 돈 열심히 벌었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술집 가서 골든벨을 올리는 새끼가 있어, 동네가. 그러니까 팔자 똑같잖아, 그게. 지금 해외에 나가서는 이번에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하면서 지가 골든벨 올리고 들어와서는 집구석 잘 돌아간다. 너는 밥도 아깝다 하면서 포악한. 그러니까 최악이네요. 모든 서민 관련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고 압수수색 아니 털면서. 서민 관련 예산 삭감은 금갑다 하겠는데 애들 교육비까지 삭감해 보이잖아요. R&D 예산. 얘네들 다음번에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될 애들인데 야 니네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어디 노란 친구랑 술 마시고 술값 내버리지 3조? 3조? 얼마였지? 3조. 예. 아유 정말.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지금 히틀러가 돼가는 거죠, 윤석열이. 점점 히틀러 닮아가는 거죠. 코스염의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네, 딱입니다. 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냉전 카르텔. 야,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미제타도 외치고 있고 윤석열이는 반공 외치고 있어. 주민들 충성심이 약해져서 딸까지 총동원에 생쇼를 해야 될 판이었는데 고맙게 됐어.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히틀러하고 스탈린의 관계가 이랬거든요. 되게 유사해요. 되게 유사해서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꾸짖었죠.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저런 거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김정은도 독재자고 윤석열도 독재자예요. 독재를 유지하는 방법은 외국과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근데 이번에 외교력의 차이는 확실히 보여줬죠. 김정은이는 포탄 몇 개 빌려주고 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을 얻어오는 상황인데 윤석열이는 133조 퍼주고도 아무것도 못 얻어주고 대통령실 정부 예산 들여가지고 오염수 방류 홍보해버리고 이번에 다큐멘터리 대통령실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정부가 오염수 방류 홍보한 예산은 엄청 들어갔던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홍보 예산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짤 보겠습니다. 여기 이 짤은요, 짤이라기보다는 너무 비교돼 갖고요. 신원식과 박정훈 내령.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참 군인 같습니까? 아우 정말 왼쪽은 못 봐주겠네요. 진짜 비교됩니다. 정치군인, 그냥 정치검사가 있듯이 정치군인, 그리고 진짜 군인. 정치군인, 진짜 군인. 진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똥별의 정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신원식이죠. 네.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또리 장군. 또라이 장군.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노무현은 악마. 홍범도는 공산당 빨갱이. 2016년 촛불은 반역. 전두환은 애국자. 12신임은 나라를 구하러 온 거. 윤석열이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한덕수 이하 모든 장관들, 특히 한동훈 이런 애들, 박민식 이런 애들 나가가지고 검사 출신들 아주 대차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국회 나오면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대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놈 나온 거지 지금. 정치군인. 당신 나는 차라리 이런 애들은 솔직해서 좋아. 사람들이 보고 쟤는 좀 희끄무레한데 이런 거라도 느낄 수 있게 앞에서 표리부동하게 앞에서는 이 소리하고 뒤에서 저 소리 하는 사람보다 저는 이게 차라리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과 친해야 된다 뭐 이런 애들도 뭐 박정희가 친일이었다 그러면 또 버럭해 또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야 다카키 마사오가 어때서 친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뭐랄까 표리부동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차라리 이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변이 신원식을 옹호하는 직위를 아니 옹호한다기보다 이 사람은 증상이 딱 눈에 보이잖아. 네. 진단하기가 쉽거든. 아니에요. 정변 생각은 내가 봤을 때 틀린 말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치인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데 그렇게 면죄부를 딱 주잖아요. 당연한 게 돼버리는데 최소한 장관 되려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가 저는 기준이어야 된다고 아니 당연하죠. 아니 그거 기준인데. 그러니까 쉴드 치는 걸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실드를 당신 언어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거야.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돌려 깎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받아들일게요. 밑에 보니까 깨알같이 또라이 장관 후보자구나. 나는 또라이 장군인 줄 알았어. 그렇죠. 아직 장관 아니니까. 또라이 장관 후보자. 자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게 말 중에 찍지마가 되게 유행하는 거. 봐봐요. 삼두 마차 나가신다. 마차님 출연하셨어요. 삼두 마차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찍지마. 비판 보도 꿈도 꾸지 마. 노무현 문재인 악마. 그래서 삼두 마차. 장도리님 감사합니다. 말이 꼬꾸라지면 마차에 탄 사람도 같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차 개각. 자네 혹시 3대 명말을 아나? 첫 번째는 천리 간다는 천리마. 두 번째는 무지 빠르다는 적토마. 세 번째는 죽지 않는다는 찍지마. 아 진짜 찍지마, 전 진짜. 방위적으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댓글창에 마차는 먼저예요. 아이고 참 찍지마. 제가 봤을 때는요 유인촌이 지명되고 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신원식 유인촌 지명되고 나서 총선 졌다라는 탄식이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유인촌이요 찍지마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유인촌이 지금 저 문체부 장관 당시 문광부 장관을 2번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만둔 기관장들 포함해가지고 블랙리스트의 원조거든요. 원조. 그렇죠. 원조 중에 원조죠. 그 유인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 그냥 이재명 대표 말처럼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탄핵시켜버려야지.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놈을 대통령이 어떻게 지가 왕이 아닌 이상 국민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자가 거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짤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찍지마가 또 등장해요. 최근 트렌드. 국회에 가면은 답변 회피, 답변 거부, 성질내며 되묻기. 준비된 슈퍼히어로. 4차원 궤변. 내가 김행 이야기할 때는 4차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뭐 하나도 모르는데 막 궤변 늘어놓지. 다음에 프로 막말로. 문재인 모가지 따버린다고 하는. 그 다음에 유인촌. 찍지마. 돌아온 MB 히어로. MB 히어로. 진짜 아이고.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 찍지마 또 나오네요. 내가 돌아왔다. 뭐? 개념 연예인 다 죽었어. 찍지마 씨발. 성질 뻗쳐서 진짜. 나 진짜.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 벗으면 되는 건가요? 어제 사무실로 첫 출근할 때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오고 지랄이세요 진짜.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 끌기 위한 일종의 관종 행보거든요. 아니 생각해봐요. 출근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적당한 거리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평상시 하던 행위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첫 출근하면서 자전거 타는 복장으로 오는 행위 자체가 관종기 넘친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옛날에 이준석 어. 기억나시죠? 근데 이준석은 젊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 지금 거의 70 이준석 넘었잖아요. 그때 따릉이 타고 왔었지. 네, 70 넘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은 무리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권에서 야 이 장관 멋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렇듯이 세죠. 유인촌이냐라고 하는데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차림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얘도 보면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양복은 차에 실어서 왔겠죠. 그러니까 얘가 욕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인 출신으로 장관이 됐는데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 지랄 했다는 거잖아요. 찍지마는 굉장히 상징적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질대로 하는 대표적인 완장.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용식이 형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이영애 씨한테 방송 중에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대장금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나중에 실망하게 만들지 말라고. 역사식 없어가지고. 전원일기의 그 둘째 아들 용식이는 얼마나 착했습니까? 어느 날 이명박 나오는 드라마에 이명박 역을 맡고 나서부터 이명박과 친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장관까지 가요. 그러면 문화예술인 몫으로 장관이 됐으면 좀 어려운 그 문화예술인들 막 이렇게 돌보고 하는 거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다음에 김행. 결국 잼버리 파행 책임에서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명자체 토론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결국 그런 거지. 김현숙이 나가버리고 국회에서 이제 여가부 장관을 부르면 나 모른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김영이 들어온 거는 여가부 없애려고 들어왔다. 뭐 그런 거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정말 꼴보기 싫어 영어 이렇게 아, 나 쓰는 거.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기요틴으로 가야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아 정말 뭐 무식한 것들이 영어는 존나 써요 진짜. 내가 영어 쓰는 거 봤어?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아, 좀 하지 마. 한글로만 이야기. 세종대왕 게임이야? 게임이란 말 이미 지금. 세종대왕 놀이. 세종대왕 놀이. 다음 짤 볼게요.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주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법을 잘 몰라서. 야 지금 대법원장 왜 하냐?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균용은 아마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킬 거라고 봐요. 못 시키죠. 이거 어떻게 시킵니까? 사상 첫 투표해가지고 과반 못 넣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이균용 말고 진짜로 대법원장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오모 씨. 어. 괜히 이균용은 친상만 털리고 본인한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머, 지금. 그게 누구예요? 있더라고요. 네. 다음 짤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의 극우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위안부는 사기극 몰래 토론을 했다는 거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대관하기 위해서 비정치 행사인 것처럼 속이고 신청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거예요. 왜 저 이번에 권익위에서 수요 집회 방해하는 세력들 관련해서 권익위에 진정을 냈어요. 이것 좀 평가해 달라고 보니까 권익위가 죄송해요. 인권이죠.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장 포함해가지고 4명입니다. 그중에 인권위원장하고 나머지 여성 인권위원은 문재인 정부 임명. 나머지 2명은 윤석열 임명이에요. 근데 법이 미비한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진정된 거 일종의 기각시켰어요. 박정훈 대령권도 기각시켰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인권위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윤석열 이후에 윤석열 측 임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상해졌다 이런 평이죠. 그러니까 인권위까지 망칠 정도면 윤석열 자체는 그냥 사이코패스트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 정권의 인권 탄압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위안부는 사기극이라고 한국의 뉴라이트, 일본 극우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저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문소개 웬님. 이분은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사진만 보면 연개소문인데. 지금 익명으로 광화문 세종 이순신 동상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나는 왕정시대 위인을 기리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치워야 된다는 얘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조선시대 위인들이 왜 광화문 광장에 있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상은 치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행사에 김기현이가 갔었다는 거잖아요. 김기현만 간 거 아니야? 나경원도 갔어요. 근데 이게 2030이 잘 드나드는 커뮤니티에 지금 글을 올린 건데 이 워딩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6.25 영웅이랑 건국 대통령을 세우는 게 더 맞지 않니? 라고 쓴 거 자체가 이 워딩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쪽에서 쓰고 있는 워딩. 20대 말투가 네. 아니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지금 모든 커뮤니티에 쫙 깔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익명이 아유. 다음 절 볼게요.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국민을 위한 파업은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지금 철도 민영화 관련해가지고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철도 통합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국가 책임 강화, 불평등 양극화해서 여기에 내가 기차를 타보려고 했더니 파업이 있어가지고 이 개새끼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또 조중동 필두로 발동동 부모님 임종 못 지켜 뭐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업을 때리는 기사가 나올 텐데 동조하지 마시고 예. 좀 파업을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합니다. 저는. 이게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철도 등을 검색해 보시면 시골 노인들이 탈 수 있는 기차는 거의 다 없애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 꼭 필요한 노선이긴 해. 근데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 없애버려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탈 수 있는 기차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대도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국가 균형 발전 못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철도 노조가 하고 있을 때 철도 노조 욕하시는 것보다는 노조 힘내라고 하시는 게 맞고, 선진국들은 그 환경 미화원분들이 파업을 하면 그 쓰레기를 시청에다 갖다 버린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좋은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